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혁 과장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돋보이는 종목들 이슈들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정말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죠. 레키로나주 이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에 병원에 신속하게 공급할 일들만 남은 건데 올해 이 레키로나주의 매출 1조 2천억 원이 전망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커질 것이라는 그 뜻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 42만 5천 원까지 외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상승 어디까지 이어갈까요? 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 전에 이제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식 허가 전에 유럽의 각 국가들이 레키로나주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데요. 리제네론사와 일라이릴리사가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권고 검토에 걸린 시간과 비슷하게 레키로나주도 이와 같은 조건부 허가를 획득을 한 겁니다. 레키로나주의 검토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의 정식 시판 허가를 받게 될 건데요. 이러한 절차는 이제 기존에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던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사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와 이제 동의를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레키로나주는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세 번째 항체 치료제가 될 텐데요. 미국 정부와는 달리 유럽 국가들은 아직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잠재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생산 능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 유시스라는 곳에서 주최한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셀트리온사는 레키로나주의 생산 규모를 최대 320만 도주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약가가 얼마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라일리사의 코로나 단일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도주당 1,250달러에 공급이 됐다는 점을 감안을 할 경우에 레키로나주도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좀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서 셀트리온에 이어서 그럼 과연 국산 치료제 2호 자리,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산 치료제 2호 자리가 과연 어디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애당초에 종군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종군당이 식품의약 안정처의 허가가 불발이 되면서 뒤이은 주자들이 이 자리를 놓고 좀 다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군당을 제외하고는 녹십자, 엔지켄생명과학, 그리고 부광약품, 대웅제약 등 4개사가 임상시험 이상을 완료를 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식약처의 치료제 사용 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이상 결과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 4개사가 2호 치료제로 유력한 후보인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녹십자하고 엔지켄 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 신청일을 다음 달까지 못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셀트리온 오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시고요. 그리고 이 국내 코로나 2호 치료제 어떤 기업이 될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부양책이 3,400조 정도가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31일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부양책으로 인프라와 신재생주들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에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주들 주가 잘 나갔습니다. 이 관련된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면서 잘 나가다가 막상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이 경기 회복의 훈풍에 힘입어서 이번에 다시금 상승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정말 많아요. 두산 밥캣 오늘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 LS나 풍산, 한화솔루션 등등등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경기 부양책이 이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등 정책 수혜주에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프라 신재생 관련 종목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바이든 수혜주라고 불리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게 정작 새 정부 출범 후로는 관련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주가 역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경기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확정된다라고 하면 국내외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31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투자 대상은 크게 실물 인프라와 교육 등 인적 인프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분야는 실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도로 그리고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중심의 인프라 투자, 5G 인프라 개선 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인프라 건설을 집중적으로 단행을 해왔고 이후에는 이렇다 할 보수라든지 신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는 진성 TC 그리고 DY 파워 등을 한번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5G 인프라 투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리라는 관측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과 관련된 상강 MNT라든지 CS 윈드 역시도 같이 수혜를 입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혜주 거론해 주셨습니다. 앞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진성 TC와 DY 파워 등등 앞으로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봅니다. 요즘같이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퐁당퐁당 종목들의 온도차가 좀 보여지죠. 그런데 이 컴투스는 다릅니다. 컴투스가요, 무려 14거래일째 오늘까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4월 말에 출시될 100년 전쟁 이 서머워즈 워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대폭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14거래일째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오늘 아침에 더 간다, 목표가 20만 원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보통 이 게임 신작 발표되면 재료 소멸로 주가 쫙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14거래일 연속 달려갔으니까 이제 좀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컴투스는 하지만 좀 더 기대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신작 출시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익 개선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신작인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 한 달 후인 4월 29일 출시될 예정인데 아직 한 달 후라는 그 기간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신작 성과가 반영되는 2분기부터 실적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100년 전쟁의 사전 예약자 수가 3월 26일을 기준으로 5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100년 전쟁은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해서 전략 장르로 제작한 게임으로서 서머너즈 워는 6년 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쟁 역시도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서구권에서의 흥행이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초기 일 매출액이 4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컴투스의 실적 향상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쟁 이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는 다수의 신작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이후에 뚜렷하게 성과를 낸 신작이 없었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로 매출 성장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에는 100년 전쟁을 포함해서 기대할 만한 다수의 신작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목표 주가 20만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컴투스 14거래일 연속 달려가서 이제 좀 진짜 올라타기 힘든 구간일 줄 알았는데요. 좋게 보고 계십니다. 한성혁 과장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까지 오늘 컴투스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